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 1월 28일 날 전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고부터 2021년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 나온 내용까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국가유공자 길잡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고 같은 심정이며 많은 고뇌를 하고 정부를 비판하며 왜 이렇게 힘든가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난 상태에서 1년 동안 국가유공자 길잡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평을 해보자면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심정은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가 포기하고 행정사 몇 사람에게 의뢰를 해도 행정사가 답도 안 해주고 또 어느 곳은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직접 행정심판을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영상과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번에 끝내려고 하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영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영상에서 좋아요와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께 제 생각을 하나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월남 참전 회원이신 분들이 더 이상은 속고 사지 마시라는 뜻으로 한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고, 세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 및 2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조금 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저는 지금까지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구독하라, 좋아요 눌러달라, 알림 설정하라고 한 내용이 불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지나가면서 살짝 얘기하고, 제가 영상이 지금 근 3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많은 영상을 만들면서 구독하라고 이야기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시다가 지금은 약 65%가 넘는 분들이 뜨내기로 와서 영상을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야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입니다. 이 싫어요를 누르든 좋아요를 누르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 뿐이고, 제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심정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고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나 싫어요나 구독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싫어요라는 게 예를 들어 영상의 제목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틀리다거나 아니면 영상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럴 경우에는 싫어요를 눌려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영상의 내용이 싫다고 해서 싫어요를 눌리게 되면 이거는 이해를 못 하시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이 실질적으로 한 분 한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영상을 만드는데
그 영상이 모든 분들께 다 좋은 내용만을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영상의 내용이 싫어도 그거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훈처에서 2021년에 월남 참전 명예수당을 갖다가 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해 준 이 영상이 싫은 것입니까? 아니면 보훈처에서 올해는 2만 원밖에 안 올려준 그 내용이 싫은 것입니까? 보훈처에서 2만 원만 올려준 내용이 싫으면 보훈처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나 아니면 보훈처에다가 항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는 영상이 싫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내용들이 이것입니다. 5-1부터 5-5까지는 제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사망 후 유가족 보상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5-1은 보훈 보상 대상자로 등록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이고 5-2는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1급부터 6급까지에 대한 유가족 보상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5-3, 5-4, 5-5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유가족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해서 저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싫어요라는 내용이 29건이 있습니다. 5-1편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영상들에도 보면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은 국가유공자를 신청하거나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뜻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게 되려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신중히 생각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월남 참전 회원이신 분들께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참 많이들 속고 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구독자님들 90%에 가까운 분들이 다들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모든 내용들을 이분들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을 해드렸었는데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유튜브 채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어떤 채널들이 본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하고 선택하는 것 또한 본인들의 능력입니다. 월남 참전하신 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내용에서 자극적인 방송은 보고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지금 당장 해결되지도 않는 내용으로 방송을 보시면 혈압만 올라가고 고혈압으로 치명적인 일이 생깁니다. 유튜브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긴가 민가 할 때는 다른 곳도 더 검색해서 직접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고엽제 단체와 월남 참전자 단체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각각 말 못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말 못할 이유들이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더 이상 당하지 않습니다. 월남 참전자 단체는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과 상세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유는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판정이 나게 되면 월남 참전자 단체에서
탈퇴하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 일명 고엽제 전후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로 옮겨야 됩니다.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판정이 나게 되면, 그러면 월남 참전자회에서는 당연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단체들은 정부에서 공법단체로 승인을 받고 나서 매년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지원금을 그냥 옛다 니들 가져라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각각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회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회원수에 맞게끔 금액을 편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기본적으로 주는 금액 외에 추가로 회원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만큼 더 지원금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월남 참전자 단체에서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 단체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기본적인 것 외에는 전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헤매이면서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하는 유튜버 쪽으로 몰리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단체에서 바라지 말고 직접 배워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의 가장 중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 및 2년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보시는 7-1 전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고, 7-2는 전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에 대한 보훈청 후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해서 추가사항이 불인정 결정 통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인정에 대한 결정 이유서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7-3은 행정심판 진행 사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어떻게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방법과 행정심판 청구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도 상세하게 그대로 제가 직접 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7-4편 영상에서는 제가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여 추가상위처 인정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의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에 대한 설명과 7-5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재결한다는 연장 통지서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7-6은 한 번 더 연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최종적인 이제 판결하기 전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은 그 7-7에 대한 최종 내용이기도 하면서 다시 행정심판에서 제가 기각을, 그러니까 취소를 당했고 패했다는 내용입니다. 패소를 하였고 다시 패소한 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다시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해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다시 구제 요청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내용, 그 전체적인 과정은 그렇고 지금부터는 제가 하나씩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 추가상위처 인정거부 처분 취소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2019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에 추가상위처 재등록 신청하였고 2019년 11월 25일
국가보훈처로부터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이에 2020년 1월 28일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나 2020년 8월 1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 통보를 받았다. 행정심판위원회 기각 재결된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고 적절하지 않는 위법 부당한 처리이므로 권익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의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 2021년 1월 25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안은 국가유공자 추가 상위처 인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귀하께서 2020년 8월 18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재결되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러한 재결을 달리 판단할 만한 추가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재결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3. 이 민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온 내용이 제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했는지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신청한 내용을 단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았으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알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철밥통은 어쩔 수가 없는 철밥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깨지지 않는 철밥통이라고 하는 내용이 딱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AI 인공지능이 이런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거는 이런 법조계와 판정이나 판결을 내리는 이런 쪽에 최우선적으로 AI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